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2018년) 중국 영화계 최대의 문제작이었던 코끼리는 그곳에 있어는 후보 감독님 본인의 소설 거대한 틈을 각색한 영화인데요. 234분에 달하는 영화 길이 때문에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당시 필수 관람작이자 도전작으로 회자되기도 했었죠. 영화는 4시간 동안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어둠을 함께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감독님이 처음 영화를 완성했을 때 영화사 측은 4시간 분량을 2시간으로 줄이라고 강요했는데요. 그런데 정교하게 개선된 롱테이크 장면들을 전부 잘라내고 나니 인물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영화의 느낌도 훼손됐죠. 더구나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워져 자막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아니란 생각에 감독님은 다른 영화사에 판권을 팔아보려고 했지만 영화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무산됐는데요. 이후 영화사가 감독 계약 해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영화의 저작권 및 소유권이 영화사로 넘어가게 됐죠. 이 영화를 완성시키는데 꼬박 1년이 걸렸는데 결국엔 내 것이 아니게 됐다. 영화를 지키지 못했다. 영화는 지워질 것이다. 그렇게 29살의 후보 감독님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코끼리는 그곳에 있어는 감독님이 자살하고 대중에 공개된 뒤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고 수많은 극찬을 받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금마장 영화제 등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영화사가 판권을 포기하면서 감독님의 어머니가 판권을 소유하게 됐죠. 영화는 밑바닥 서민인 4명의 주인공들을 통해 불륜, 자살, 학교폭력, 원조교제, 노인 문제 등 암울한 현대 중국 사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我弟弟呢，我也不太喜欢他，家里人比较喜欢他，因为他比较像个娘们儿。 외로움에 잠식돼버린 위청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是他自己要跳的，你虚荣，他买单。 그러곤 친구의 죽음을 불륜 상대 탓으로 돌리고 짝사랑하던 여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죠. 怎么穿到一块儿去的？因为你拒绝我，所以我去他们家，所以他跳楼了。 그는 친구의 어머니에게 사실을 고백할 용기 없는 비겁자면서 용서를 바랐고 사랑받길 원하지만 죄책감이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我觉得吧，我的生活就是一堆破烂，每天堆在我跟前，我亲一口就有新的堆过来。 그리하여 점점 더 지독하게 외로워졌죠. 웨이브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도와줄 거란 믿음이 조금도 없었는데요. 于恒去你家砸不少东西，他们很担心你。 找他们没有。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는 도망치기로 했죠. 这个烂学校就没了，那我们怎么办？你们呢就去全市最烂的高中，毕业后一半人去市场卖烤串。 어른들은 웨이브의 미래가 암흑일 거라 단정해버렸고 쓰레기 취급하거나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의 불꽃은 매일 사그라들며 시커먼 그을음만 남겼죠. 佳姐，我们不可能都住进去，因为房间太小了。我们俩一提起来这事儿，你就觉得我们嫌弃你。 왕제는 딸과 사이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반려견 오렌지마저 죽었을 때 그의 삶엔 죽음만이 남았는데요. 没什么不一样，但我都过了大半生了。 그리하여 마침내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걸 포기해버렸죠. 你让我每天活得都乱糟糟的，我每天早上起床就是给你捡衣服，要是你弄脏了，最后还是得我洗。 황릉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엄마의 무관심에 지쳐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你根本就不知道活着是怎么回事儿。我过得太糟了，这都不是因为我。 누군가에게 기대어
행복하고 싶었던 삐뚤어진 욕망이 그녀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요. 你是我见过最卑鄙的、自私的。最卑鄙、最自私的人在几千公里外呢。你去找他呀，找去啊！ 그러나 여전히 미숙한 어른들은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죠. 그리하여 어른들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에는 샤오관 센스 또는 비행관 센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으로 남이 어떠하든 자신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관습이죠. 我是想告诉你，每个时代的日常都差不多，稍微不同，你不用为这些事儿困惑。 문화 대혁명 당시 남의 일에 관여하다 목숨을 잃었던 역사를 지나온 그들은 혹시나 해를 입을까 싶어 내 아이에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其实我什么都不觉得，狄凯偷没偷手机我也不觉得什么，但我是他朋友，不按流程来的，早就成了这样。 그러나 웨이브는 리카이를 도와줬고 위청은 식당에 불을 꺼줬죠. 你不应该真的打他，现在都搞砸了。你说我搞砸了？你搞砸了。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만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我就是来告诉你，你的狗咬死了他。你告诉我这干什么呀？前几天我撞了个车，它都讹不了我，你能讹着我吗？啊，你这狗能怎么着？ 남을 속이고 남 탓을 하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사회에선 어떠한 정의도 양심도 사랑도 인류애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因为他倒霉的事啊！你出来我就宰了你！你等着我的，出来啊！抢我的剑呢！你还他妈的！ 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세상과 타협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꼈죠. 我操你妈的，去死吧！去死吧！ 슬퍼 버릇하면 슬픔밖엔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어두컴컴하게 시작된 하루는 점점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这人活着呀，是不会好的。从出生的时候开始，就一直痛苦，没有人明白它是怎么存在的。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국의 현재처럼 말이죠. 满洲里动物园有只大象，它他妈整天就坐那儿。 네 명의 주인공들은 커다란 불행과 마주하는 순간 본능처럼 코끼리에게 이끌렸습니다. 你知道满洲里吗？知道。我准备去那儿，那里坐着一头大象。 아마도 코끼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했던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위청은 우리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코끼리에게서 외로움을 보고 웨이브는 도망치고 있는 자신처럼 망연자실한 코끼리를 상상하고 왕지는 코끼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황릉은 코끼리가 기댈 곳 없어 불행하다고 여겼던 게 아닐까요?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그들은 좁은 공간에 타협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코끼리에게 동질감을 느꼈죠. 어쩌면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되는 코끼리에게서 위안을 얻고자 한 걸 수도 있습니다. 去哪儿？满洲里。 아니면 자신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코끼리를 보며 위안 삼으려고 했던 걸 수도 있는데요. 你去了那什么满洲里，你又能怎么办？会有办法的。 그러나 만저우리 코끼리를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렇게 코끼리는 단순한 도피처일 뿐이었습니다. 满洲里行吗？ 하지만 지독한 현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가망 없는 희망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낙원이 있을 거란 환상에 젖었는지도 모르죠. 你跟我去满洲里吗？ 위청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웨이브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으로, 왕지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으로, 황릉은 홀로 서기 위한 곳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코끼리의 곁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생각했겠죠. 코끼리는 그곳에 있어의 원제목은 코끼리는 여전히 앉아있다입니다.
이는 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현상인 방 안의 코끼리란 말이 떠오르게 하는데요. 즉 4명의 주인공들이 코끼리를 보려고 했던 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덮어두고 언급하기 꺼려했던 중국의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려는 의지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후보 감독님이 멜로, 범죄, 판타지 장르 영화가 넘쳐나는 중국 영화계에서 중국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고발하는 보기 드문 영화를 만든 이유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